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8월 19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이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연준의 심포지엄이 있어서 그것 또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주요 기업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는 미국의 소비자의 심리를 점검할 수 있는 실적들이 발표됩니다. GM, 제너럴 모터스가 1000명 이상 감원을 하는데 자동차 만드는 쪽은 아니고 하이테크하고 서비스 쪽이라고 하는군요. 자, 중국이 미국과 금융 안정 협력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고요. 스포츠 스트리밍 베뉴가 출시를 중단했습니다. 이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먼저 살펴보면요.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인 후에 S&P 500 지수는 지난주에 3.9% 상승하며 2024년 들어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2.9%와 5.2% 상승했습니다. 소파이의 리즈영 토마스가 CNBC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과거에 조정 이후에 회복세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의 상승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이전에 투자했던 곳으로 되돌리는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월 초에 좀 팍 떨어지니까 뺐다가 다시 돌려놨다. 그런 얘기쯤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는데요. S&P 500의 지수를 구성하는 11개 업종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All 11 S&P 500 섹터인데요. S&P 500 섹터 11개, 전체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업종을 의미합니다.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섹터로 S&P 500가 구성되어 있는지 11개 섹터입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관련 기업들. 두 번째가 소재입니다. materials, 금속, 화학 제품, 건축 자재 등 이런 것들 생산하는 기업. 그 다음이 인더스트리얼, 산업이죠. 항공, 방위, 건설 장비, 철강 등 중공업 관련 기업들이 속하고요. 네 번째가 컨슈머 스테이플스, 식료품, 음료, 생활용품 등 이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제품, 소비재 필수품이죠. 다섯 번째가 소비재 선택입니다.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자동차, 가구, 의류 등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비가 변하는 제품. 여섯 번째가 헬스케어고요. 일곱 번째가 파이낸셜, 금융입니다. 뭐 은행, 보험, 투자회사 등이 여기 속하겠고요. 여덟 번째가 기술입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반도체 등 IT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통신 서비스입니다. 열 번째가 유틸리티, 즉 전력, 가스, 수도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열한 번째가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개발, 임대, 리츠, 즉 REITS, 이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속합니다. 즉 S&P 500은 이 11개의 섹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1% 이상 상승하면서 11개 업종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반면에 정보기술 쪽은 0.1% 상승에 그치면서 가장 작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상승세 지속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심포지엄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말에 예정된 페드의 심포지엄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5%인 185포인트 상승했고 S&P 500도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0.4% 상승을 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원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3.89%를 기록했고 블룸버그 달러 지수는 0.2% 하락을 했고 일본 엔화는 달러당 0.8% 상승한 146.38에 도달했습니다. 금 가격은 오전에 일찍 아운스당 2,54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비트코인은 미국 시장에서 1.8% 하락한 58,764.54달러에 거래가 됐고 이더는 2.6% 내린 2,597.8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사가 49억 달러 규모로 서버 제조업체 ZT 시스템스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1.6%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0.3% 올랐고요. 에스티라우드는 매출 예측치를 하향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지난주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의 변동성에서 벗어났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는 2023년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인 약 4%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5% 이상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월마트의 강력한 실적 외에도 소매 판매와 초기 실업 신청에 대한 긍정적인 통계를 확인한 한 주가 될 것이고요. 또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로 측정된 연간 물가 상승률은 3년 이상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이 금요일에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방준비제도 심포지움에서 연설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트레이더들은 수요일에 발표될 연준의 최근 회의 의사록을 분석할 것이고 오늘부터 민주당 전국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은 The Health of the American Consumer, 즉 미국 소비자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얻을 예정인데요. 여러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타겟이 되겠는데요. 또한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과 홈 피트니스 기업 펠로톤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요 보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에 팔로 알토 네트워크스. 팔로 알토 네트워크스는 2007년에 설립한 미국의 보안 회사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네트워크 보안 장비로서 기존의 포트 기반의 보안 정책이 아닌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보안 정책을 제공합니다. 화요일에는 로스, 수요일에는 타겟, 메이시스, TJX 컴퍼니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네, 스노우플레이크는 몬테나주 보즈먼에 본사를 둔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데이터 클라우드 회사입니다. 2012년 7월에 설립되어서 2년간의 스텔스 모드를 거쳐 2014년 10월에 공개 출시되었습니다. 다음에 줌 비디오, 어반 아웃피터스가 역시 수요일에 발표를 하는데 얼반 아웃피터스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다국적 패스트 패션 회사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또 일부 서유럽 국가, 폴란드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펠로톤, 그리고 워크데이하고 러스가 발표하는데 워크데이는 미국의 온디맨드 재무관리, 인적 자원관리, 학생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입니다. 워크데이는 2005년 오라클이 피플소프트를 인수한 후 ERP 회사 피플소프트의 창립자이자 전 CEO인 데이빗 더필드와 전 피플소프트 최고 전략가 아니엘 부스리가 함께 설립한 회사입니다. GM, 제네럴 모터스죠.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 부분의 운영을 간소화하기 위한 검토 후 전 세계적으로 1000명 이상의 사무직 직원을 감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원에는 디트로이트 근처에 있는 GM의 기술 캠퍼스에서 약 600개의 일자리가 포함되는데요. 이번 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7만 6천 명인 회사의 글로벌 사무직 인력의 약 1.3%에 해당됩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금융 안정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주 상하이에서 열린 북미 금융협력그룹 회의에서 양국 대표단이 이러한 합의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NBC의 중국어 성명 번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전문적이고 실용적이며 솔직하고 건설적이었으며 자본시장, 국경 간 지급, 양국의 통화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고 중국의 인민은행이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회의 요약은 즉시 입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끝으로 지난 금요일에 한 판사가 디즈니하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팍스가 함께하는 스포츠 스트리밍 합작 사업인 베뉴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 베뉴 스포츠는 월 42불 99로 책정된 이후에 NFL의 시즌 개막에 맞춰 출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푸브 TV의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FUBU, 푸브요. 푸브 TV는 합작 사업이 경쟁을 방해하고 자사의 스트리밍 사업을 뒤흔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뉴의 모 기업들은 판사의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